늦가을 찬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침, 윤호는 눈을 비비며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배추 냄새와 젓갈 향이 섞인 독특한 김장철의 냄새가 스며들었고 아래쪽 마당에서는 장모님이 두꺼운 패딩을 걸친 채 고무장갑을 끼며 배추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 수진이 이미 새벽부터 나와 배추 겉잎을 정리하며 바닥에 쌓인 잎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윤호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에서 김장날이 이렇게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배추를 들어 옮기다 잠시 손목을 돌리며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시누이들은 오후에 온다 했죠? 장모님은 배추 속을 확인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이들 챙긴다느니 뭐라느니 늘 그 시간에 온다더라. 윤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베란다 난간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의 김장 준비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장모님과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마늘과 생강을 까고 함께 허리를 굽히며 하루 종일 손이 물에 젖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반면 윤호의 누나들은 늘 점심쯤 도와드릴게요. 아이들 먹이고 나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오후 늦지막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김치통만 들고서요. 그리고 그 김치통은 늘 미리 준비해둔 통이라는 명목으로 김장이 끝나지도 않은 시간에 차곡차곡 채워져 그들의 차 뒷좌석에 실리곤 했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15년 동안 지켜보며 마음이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죠. 누나들은 애들이 어리잖아. 어쩔 수 없다. 예, 그냥 조금씩 담가가게 해. 가족끼리 뭐 그런 걸로 그러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어려서라는 핑계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누나들의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누나들도 자신들의 일과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럼에도 김장날마다 같은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수진이 모든 노동을 도맡아 하며 허리가 굽도록 일하는 동안 누나들은 김치통을 들고 와 잠깐 거들다 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풍경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수진은 절인 배추를 물에 씻어 건져 올리다가 허리를 굽힌 채 윤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조금만 하자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윤호는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네 어머니께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장모님은 고춧가루와 젓갈을 꺼내며 넉넉하게 준비해둔 양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얘야, 김장은 넉넉히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너희도 먹고 누나들도 나눠주고 또 겨울 내내 든든하지. 그 말에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내라고 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작은 떨림을 누구보다 잘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아내가 이 집안의 김장 노동을 거의 혼자 감당해 왔다는 사실, 그날 하루가 끝나면 아내의 손은 벌겋게 부어오르고 허리는 펴지지 않을 만큼 굳어 있다는 것을 윤호는 매년 확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장모님의 말에 눌려 조용히 뒤로 물러서곤 했습니다. 남자가 김장에 끼어들면 더 복잡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의 색이 다른 이유는 아내 수진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에는 지난 15년 동안 쌓인 피로와 감정이 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고 있었죠. 그녀가 배추를 건져 올릴 때마다 어깨가 떨리고 물이 튀어 옷이 젖어도 닦을 힘조차 없어 보였고
절인 배추 냄새가 몸에 배어도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에 묘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장모님은 젓갈 냄새가 확 풍기는 양념통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버텨라. 시누이들 오면 양념 버무리는 건 맡기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양념을 바라보며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15년 올해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윤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누적된 세월의 무게와 억눌린 감정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윤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김장 풍경을 이렇게 계속 두어도 되는 걸까? 아내 수진이 이걸 얼마나 더 참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윤호는 모르는 사이에 오래된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이 집안의 15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 아침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당에는 이미 절여놓은 배추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양념을 버무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지는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배추를 물에 씻어 건져 올리며 몇 번이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손끝은 이미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장모님 역시 손목을 감싸주며 아픈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윤호는 잠시라도 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수년간 굳어진 집안 분위기 속에서 그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마당으로 내려가 양동이를 나르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냥 있어. 남자는 이런 데 끼지 마. 그 말에 윤호는 멈칫했고 수진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표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째인데 남편도 여전히 빠지네. 그런 서운함이 잠깐 스쳐가는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쾌한 클락션 소리. 윤호의 누나 혜정의 차가 집 앞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또 다른 차가 멈추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누나 영진의 차였습니다. 정확히 매년 같은 시간. 배추는 다 절여져 있고 양념은 거의 준비가 끝났을 때쯤 혜정은 늘 그렇듯 명품 패딩을 여유롭게 여며 입고 차에서 내려 김치통을 손가락 끝으로 들 듯 가볍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내가 도울 만큼은 돈 넣었다는 듯 자신감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영진 역시 입술에 밝은 립스틱을 바르고 김치통을 끌어안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면 도우러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손에 들린 것은 빈 김치통뿐이었습니다. 수지는 허리를 굽힌 채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 위로 흘러내리는 물기를 털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언니들 오셨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환영보다는 또 왔구나라는 체념이 더 많았습니다. 혜정은 주변을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직 배추도 못 무쳤네. 우리 좀 이따가 버무리면 되겠네. 수지는 잠시 눈을 깜빡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배추 준비부터 절이기까지 대부분의 일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을 잠시 쉬고 싶었지만 누나 둘이 나타나는 순간 그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겁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라도 좀 와서 거들어라. 수진이가 벌써 새벽부터 고생했어. 장모님의 말투에는 약간의 피곤함과 섞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지만 혜정은 전혀 눈치를 못 챘는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엄마, 우리가 일하러 온 건데. 걱정 마, 우리가 버무리는 건 잘하잖아. 하지만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무리는 건 잠깐이고 결국 김치통에 담아가겠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은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윤호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불편함이 크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의 굳은 표정, 장모님의 고단한 숨, 그리고 누나들의 태연한 얼굴이 한 장면에 겹쳐지며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수진의 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윤호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영진이 들고 온 김치통을 마당 한복판에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도 이만큼만 담아줘요. 작년보다 조금 더 주시면 좋고. 그 말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수진이 잠시 손을 멈추고 영진을 바라봤고 윤호는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혜정이 상황을 모르는 듯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너무 시키지 말고요. 근데 우리 김치통에는 꼭 챙겨주세요. 애들이 이 김치 아니면 안 먹잖아. 그 순간 수진의 손에서 물기가 아닌 또 다른 감정이 떨어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감정은 쓴맛이 섞인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윤호는 그 느낌을 명확히 보고 말았죠. 여기까지가 김장날마다 반복되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신우이 중 한 명이 내뱉은 단 한마디가 15년 동안 참고 버텨온 수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윤호의 인생을 뒤흔드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당의 공기는 점점 묵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절여진 배추가 큰 고무대야에서 물기를 뚝뚝 떨어뜨리며 쌓여 있고 양념이 담긴 대야에서는 젓갈 냄새와 고춧가루 향이 뒤섞여 흩어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양념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넣기 시작했지만 손목 통증이 심해지는 듯 자꾸만 손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누나 혜정과 영진은 김치통을 가져다 놓고는 두 손을 문질러가며 아, 춥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추위는 단순한 바람 때문이었지만 수진과 장모님이 느끼는 추위는 손끝과 허리까지 파고드는 고된 노동의 결과였습니다. 수진은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섰고 윤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음 한쪽이 쿡 찔리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부은 아내의 손, 그리고 양념이 뜨겁게 스며든 손목을 보며 윤호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때 윤호의 누나 혜정이 양념 대야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양념이 이게 다야? 작년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그 말은 아무 감정 없이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수진의 가슴을 가장 먼저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만들면 되긴 하는데 오전부터 다 만든 거라 좀 힘드네요. 장모님이 그걸 듣고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조금만 쉬어. 내가 더 버무릴게.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같이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 순간 영진이 슬쩍 말했습니다. 근데 수진 씨는 매년 김장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여? 엄마랑 같이 하면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닐 텐데. 그 말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손에 힘을 주려다 양념이 손등에 튀는 바람에 움찔했고 얼굴에 스치는 표정은 분명 견디기 어려운 서러움이었습니다.
장모님도 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말로 표현되지 않았던 서운함이 지금 이 무심한 한마디에 선명하게 짙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혜정이 뒤따라 던진 말이었습니다. 혜정은 빈 김치통을 툭툭 털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재료 다 준비하고 절여놓고 양념까지 다 해놨는데 수진 씨는 뭐 매년 고생했다는 소리만 하고 가는 것 같아. 사실 김장은 엄마가 고생하는 거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바람마저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더 이상 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혜정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사실 말한 거야. 수진 씨가 고생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더 힘드신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들고 있던 배추 한 포기가 힘없이 떨어져 대야 가장자리에 부딪혀 퍽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양념이 사방에 튀었고 수진의 옷에도 빨간 자국이 묻어났습니다. 윤호는 반사적으로 아내에게 다가갔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해온 걸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 음성은 가늘었지만 마당 전체를 울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말을 듣고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또 예민해졌네. 언니들 오면 고생했다고 하잖아. 근데 고생은 늘 엄마가 더 했지. 수진 씨는 그래도 점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호는 처음 보는 아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 집에서 나는 존재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윤호의 심장도 그 순간 아프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 바로 이때부터 수지는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윤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수진이 떨어뜨린 배추가 대야에 부딪힌 소리가 아직도 마당에 울리고 있을 때 분위기는 이미 한껏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양념 묻은 손을 덜덜 떨며 들고 서 있었고 윤호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숨이 턱 막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긴장된 순간을 완전히 폭발시킨 건 다름 아닌 신우이 혜정이 내뱉은 다음 한마디였습니다. 모두가 기억을 잃지 못할 바로 그 말이었죠. 혜정은 김치통을 밟아 열고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아주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 씨가 그렇게 힘들면 김장은 그냥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는 도와주러 오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진 씨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더 힘들어 보이는 거 아닐까? 그 말이 끝났을 때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지는 한순간 움직임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윤호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정한 결단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실금이 그제야 거대한 금으로 터져나간 것 같은 표정이었죠. 장모님이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혜정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수진이가 너희 김장까지 얼마나 챙겨줬는데. 혜정은 말없이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다고요. 애도 챙겨야 하고, 일도 많고, 수진 씨가 매년 예민하니까 우리가 눈치 보이잖아요. 수진은 더 이상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장모님과 혜정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제가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15년 동안 김장을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삼킬 힘도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윤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침묵으로 버텨왔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이 쌓여왔는지를요.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혜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칠지 않은 표정으로, 그러나 뼈가 서늘하게 돋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 엄마가 절여놓고 양념 다 만들어 놓으면 수진 씨는 그냥 버무리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걸 그렇게 힘든 척하면 우리가 뭐가 돼? 솔직히 말해서 김장 하나 하면서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우리도 부담돼. 수진의 표정이 서서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수진이 해온 모든 노력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본능적으로 혀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해온 자신의 책임이 머리를 쿵 때렸기 때문이었죠. 장모님이 화를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다. 수진이가 없었으면 우리가 김장 어떻게 했겠니? 그러나 혜정은 장모님의 말을 바로 잘랐습니다. 엄마도 수진 씨 편만 드네. 확실히 하자고. 우리 김치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요즘 다들 그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양념이 묻어있던 앞치마가 땅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양쪽 장갑을 하나씩 벗어 고무대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정에는 피곤함도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포기가 끝나는 순간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윤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이 집안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윤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이어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때 윤호는 알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서진 조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붙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 폭풍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파도는 바로 다음 순간에 다가올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풀어놓는 순간 마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놀란 듯 손을 뻗었지만 양념 묻은 장갑끈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고, 윤호는 아내의 얼굴에서 더 이상 감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묘한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안의 김장을, 이 가족의 질서를 버티게 해온 중심이 무너지고 있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지는 순간에 진짜 폭탄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혜정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뭐? 올해도 김치 못 담그겠다는 거야? 그럼 그냥 우리 김치통이라도 채워줘요. 애들 먹을 건 있어야 하니까.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쇠붙이가 심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온기조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호는 그 순간까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장모님도 혜정아,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라고 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아주 천천히 닫았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들 김치 제가 담아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혜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오던 걸 내가 도와준 거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영진까지 보탰습니다.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김장 도와주는 게 쉬운 줄 알아? 애들 맡기고 시간 내서 오는 것도 스트레스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기가 막힘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을 향해 마음을 접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언니들, 김장은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김치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배추 냄새도 잠시 잦아든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은 발끈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불만 있으면 우리 김치 안 받아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 예민해? 장모님이 더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혜정아, 너 지금 아주 큰 버릇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혜정은 태연했습니다. 엄마, 왜요? 매년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누가 버티겠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 김치 좀 받아간 게 죄예요? 수진의 눈에서는 이제 어떤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윤호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여보, 난 오늘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알아버렸다는 건데? 수지는 아주 명확하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 윤호의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채 멍해졌습니다. 그러자 혜정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수진의 마지막 끈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수진 씨, 그렇게 힘들면 이 집 며느리 안 하면 되잖아. 단순한 일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장모님이 혜정아, 라고 외쳤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게 도착한 외침이었습니다. 수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언니 말이 맞네요. 그리고 그녀는 윤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하려고요. 윤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그게 무슨... 그러나 수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나 이혼할 거예요.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윤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서 김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곁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쳤는지를요. 하지만 이 이별의 선언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이 집안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드는 또 다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진의 입에서 이혼할 거예요 라는 말이 떨어진 순간 마당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윤호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고 멍해져 서 있었습니다. 누나 둘은 처음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지만 곧 수진의 표정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수진은 더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지만 그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15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결심이었습니다.
윤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급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하자.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수진이 고개를 돌려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갑자기가 아니에요. 난 진작부터 생각했어요. 그 말에 윤호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진작부터?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윤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을지, 얼마나 말하지 못한 상처가 쌓여 있었을지, 그 모든 것이 지금에서야 윤호의 가슴을 찢듯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혜정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참았다는 거야? 김장 좀 한다고 이혼? 이게 말이 돼? 엄마,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영진도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우리 가족한테 보여줄 태도야? 그때 장모님이 고개를 바짝 들며 두 딸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너희들 지금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혜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수진 씨 편만 드는 건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영진이가? 장모님은 팔을 덜덜 떨거리며 억눌러 왔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15년 동안 김장날마다 너희 둘은 빈 김치통만 들고 나타났지. 양념 만들고 절이고 씻고 버무리고. 그거 누가 했는데? 나하고 수진이가 다 했어. 누나들의 표정이 그제야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여전히 억지를 부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김장한다고 이혼까지? 수진 씨가 너무 예민. 장모님이 혜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증거야. 윤호는 이 장면을 보며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말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윤호는 더욱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15년 동안 홀로 견뎠는데 정작 남편인 자신은 그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게 느껴졌죠.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들이 뒤로 물러나며 서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려고 해서 한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린 그냥 받아간 거잖아.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수지는 장모님을 바라보았고 장모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김장은 거의 수진이가 혼자 다 했어. 그 말은 마치 마당 위에 떨어진 큰 돌처럼 모든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혜정과 영진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몸이 안 좋았다고? 장모님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손목 관절염이야. 몇 년 전부터 심해졌어. 절이는 것도 버무리는 것도 사실 수진이가 대부분 다 해왔어. 내가 할 수 없는 걸 대신한 거야. 마당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고 윤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윤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왜 매년 더 힘들어 보였는지, 왜 표정이 더 어두워졌는지, 왜 그토록 침묵했는지, 그리고 가장 아팠던 사실. 아내는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할 곳이 없었다는 것. 혜정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어요? 엄마도 그렇고 수진 씨도 그렇고. 장모님은 눈물이 맺힌 채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내가 불편해할까봐, 다들 불편해할까봐 수진이가 혼자 감당했지. 수진은 장모님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나들의 표정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변화도 수진의 굳게 닫힌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호는 아내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예감했습니다. 그 말은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결정적 문장이 될 것이므려. 장모님의 고백은 마당 한복판에서 오래된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는 그 말이 머릿속에 제대로 박히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관절염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그 순간 윤호는 자신의 가슴이 강하게 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아내가 해마다 김장날 더 힘들어 보였는지, 왜 매년 끝나고 나면 손을 제대로 펴지 못했는지, 왜 아내의 표정에 말하지 못한 체념이 스며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마치 자신이 드러나면 누군가 다칠까봐 끝까지 감춰온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놓아야겠다는 결심만이 차분하게 깔려 있었죠. 누나 혜정은 당황해 눈을 크게 뜬 채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아프셨으면 말을 했어야죠.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건. 그러자 장모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내가 모른 건 맞지. 근데 알고 싶어 한 적도 없잖니. 그 말에 혜정과 영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황함조차 김장 받으러 오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을 숨기려는 얄팍한 감정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신 걸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호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 수진은 윤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길까 봐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탁하셨거든요. 장모님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부탁했다.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 혜정이나 영진이가 부담을 느끼고 또 수진이한테 미안해할까 봐. 그게 더 싫었어. 그러자 혜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야죠.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영진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엄마 말도 이해는 되네. 우리가 매년 김치 받아가는 걸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기신 거잖아. 그 말은 마치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듯 했지만 수진의 귀에는 또 다른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부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들은 부담이었어도 저에게는 책임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아프셔서 배추 절이는 것부터 무치는 것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근데도 매년 김치를 받아가면서 고맙다는 말 대신 제가 예민하다고 했죠. 혜정은 눈을 치켜떠 말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수지는 혜정의 말을 잘랐습니다. 일부러든 아니든 15년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영진이 다시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아니, 수진 씨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으니까. 알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수진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마당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윤호는 그 침묵 속에서 아내가 얼마나 참았고 자신이 얼마나 모른 척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몰랐어. 내가 너무 너한테.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난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윤호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윤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에서는 어떤 희생을 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윤호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털어놓으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그러나 그 순간 장모님이 갑자기 양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다들 잠깐만,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어. 모두가 놀라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모님의 말은 이 집안의 균열을 완전히 뒤엎는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크게 떨리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외친 순간 마당의 모든 시선이 장모님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의 이혼 선언으로 이미 흔들린 대로 흔들린 분위기 속에서 장모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윤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장모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이기만 했고 그 사이 바람은 더 차갑게 불며 마당에 흩어진 배추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고 말했다. 사실 김장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 목소리는 마치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짜내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정과 영진은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수진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손등에 묻은 양념을 닦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 관절염뿐만 아니라 허리도 안 좋고 위도 안 좋아. 그래서 김장 양념을 다 만드는 것도 힘들었어. 수진이가 절임부터 양념까지 사실상 다 했어. 누나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한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장모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배추 절이는 것도, 물 빼는 것도, 양념 버무리는 것도 거의 수진이가 했지. 혜정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그럼 말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수진 씨, 왜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나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말하면 달라졌을까요? 혜정은 입을 열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벼락처럼 정확했습니다. 수진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더 깊은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희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김장날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김치통만 들고 오는 너희한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너희가 나를 도울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나는 너희가 부담스러워하는 얼굴을 보는 게 더 싫었다. 그 말에 혜정과 영진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당황,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반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사실을 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을 꼭 쥐며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를 혼자 감당하셨어요? 장모님은 눈가에 물기를 고이며 말했다. 그래, 너한테만 말했지. 너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게 했어. 미안하다, 수진아. 수진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오히려 장모님의 진심에서 비롯된 미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누나 혜정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둘이서 다 해놓고 왜 지금 와서 이 난리를. 그 말은 윤호의 신경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정아, 좀 그만해.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혜정은 도리어 윤호에게 맞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수진 씨가 힘들다 소리 한 번 한 적 있어? 그러자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있었죠. 다만 들을 사람이 없었을 뿐. 그 말에 혜정은 말문이 막혔고 영진은 입술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수진이가 없었으면 이 집 김장은 벌써 끝났어. 모두가 먹는 김치를 혼자 만들었어. 근데 너희는 고맙다는 말 하나 안 하더라. 그 말은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장모님을 향해 고개 숙여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여서 김장을 버텼어요. 그리고 수진은 천천히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도 원망도 분노도 아닌 단 하나 돌아서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더 말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마음이 떠난 건 사실이에요. 윤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제발, 제발 잠깐만. 그러나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아니어도 우린 언젠가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마당의 바람이 더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절여진 배추 위로 지나간 바람이 마치 오래된 인연이 흩어지는 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집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15년 동안 이어진 억눌림과 상처를 상징하는 가장 정확한 결론이었습니다.